다들 이제 지역 소멸을 염려하시는데 지역 소멸이 아니라 건전한 인구 감소가 좀 맞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가 순환돼야 되는 건데 지역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생활 인구를 지금 현재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 오셔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일자리와 정주 환경,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시장이면서 저희 재난안전 119와 연관이 깊은 소방학 박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최경식 남원시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장 최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KTX? KTX 타면 2시간이면 옵니다. 2시간이요? 네. 그렇게 멀진 않네요. 가깝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저희가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 네. 시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질문인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그러세요. 네, 편안하게 하시게요. 예. 지금 보니까 취임하신 지 2년 돼요. 2년 됐습니다. 이제 반환점, 4년이 되니까 이제 반환점 이제 돌게 되는데 네. 소회라고 할까요? 그동안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지난해에 그 교육부에서 그 글로컬 대학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글로컬 대학이요? 네, 네. 우리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이제 폐교된 사립대학교를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를 그 선정이 돼서 2026년도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한 2천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지역 경제에 이제 활력이 넘칠 것 같고. 대학이 있으면 대학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기업이 그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인력난이거든요. 맞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네. 채용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에 기업이 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 지역의 그 고령화 추세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젊은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 복합 도시인데 농촌 중심의 스마트팜 단지 형성이 이제 우리가 또 공모 사업이 돼서 네. 농생명 그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을 한 15만 평 정도 조성을 해서 젊은 청년 농들이 지역 내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곤충 생산 거점단지하고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을 지금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 있어서 아마 좋은 그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보람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준다는 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 220건 정도의 국가 공모 사업에서 한 5,300억 정도를 220건요? 네. 네.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일하는 모습들을 가장 크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성과가 참 많은데 그만큼 네. 시장께서 동분서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것이 이제 지역 경쟁력인데 네. 지역 경쟁력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공직자의 경쟁력입니다.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결국 리더의 몫은 그분들을 같이 이제 이끌고 앞에서 이제 모범을 보여주는 그 역할이 리더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자, 화제 좀 바꿔봐. 네. 지난주였죠. 울산, 네. 포항, 뭐 부산 이쪽에 이제 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피해 왔죠. 많이 왔는데 네. 남원 어떻습니까? 그 지역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원은 그 폭우나 폭염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었고 네. 다만 이제 항상 그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많이 계십니다. 재난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 복지 환경 그리고 안전망 체계를 촘촘하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그 재난 관리 단계를 보면 네.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설령 이번 폭우나 폭염에 피해가 없었다는 손 치더라도 대비와 대응에 관련돼 있는 매뉴얼들을 좀
재정비를 통해서 남원 같은 준비를 경우도 보면 지난해 대형 화재가 두 있었죠. 건인가요? 잇따라 있었습니다. 있지 않아요? 그 수습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지역 의료원이 남원 의료원이 있는데 그 새벽 0시 무렵쯤에 이제 7월 달에 네. 화재가 났었는데 안전관리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민간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어서 네. 즉시 이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응급 의료 환자 등 이송 등을 다 포함을 해서 의료 체계들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 한 명의 어떤 그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민관 또 소방 또 경 뭐 이런 그 체계들이 복합적인 체계가 네. 안정화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소방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이제 간부들이 많이 출연해요. 지금 시장께서 앉은 그 자리에 네. 진짜 우리나라 이 재난과 관련된 네. 내노라라는 분들은 이제 다 출연하는데 네. 이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네. 남원시가요. 네.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에서 네. 2년 연속 네. 한 번도 어려운데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게 비결이 있습니까? 뭐.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재난 취약계층이라고들 하죠. 이제 그분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 예방 대비에 관련돼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 대한 복지 환경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 행정구역상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우리 23개 읍면동장님들이 일각으로 방문을 합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네, 대해서. 네. 그리고 그분들의 동정을 살피고 어떤 상황인지 여건들을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 네. 더군다나 이제 저희는 그 재난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대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이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지역의 환경에 맞는 대응 체계를 지금 매뉴얼을 각 분야별로 단계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다가요. 네, 상해보험도 이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보험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좀 우리 젊은 세대하고는 다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보험이 필요하냐, 굳이 내가 왜? 그런데 직접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되면은 보험만큼 사실 필요한 게 사실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르신들이 직접 고령자분들이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는 시 재정을 일부 투입을 해서라도 부담을 해주는 것이 차후에 발생했었을 때 좀 더 보다 나은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해드린 거죠, 사실은. 또 하나요. 제가 네.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네. 시장 나오신다고 해서 준비. 네. IPTV를 경로당에 설치하는 거 이거 네.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재난에 관련돼 있는 재난 예방이나 그 대비나 대응에 관련돼 있는 문자를 보낼 때 주로 이제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은 절대 그걸 볼 기회도 없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안 보십니다, 문자 그거를요. 안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남원에 이제 494군데, 494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네. 거기다 이제 공공 와이파이망을 깔고 IPTV를 설치를 해서 예. 푸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재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루에 뭐 수차례 또는 뭐 많게는 10차례까지 어르신들에게 네. 이제 TV를 경로당에 가시면 다들 TV를 보고 계시니까. 뭐 자식들이 없어도 텔레비는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난뿐만이 아니고 시책이나 또 시의 그 행사나 또 시정 홍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하고 차후에 이제 이런 IPTV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홍보뿐만이 아니고 망이 깔려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깔려 있으니까 저기다가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만들려고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아이디어 있습니다. 네. 제가 ICT를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원 하면요. 네. 이게 춘향 네. 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제 남원 하면 참 유명한데 네. 봄에는 이제 춘향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춘향제 말고 다른 축제도 많이 있습니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봄철에는 저희가 춘향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저희가 세계 드론 제전을 시작을 했어요. 드론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사실은 이제 교육 기회의 격차가 저는 다소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ICT에 관련돼 있는 이 교육의 기회는 사실 지역일수록 더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 드론은 사실 뭐 비행 물체에 불과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을 체험하게 하고 또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을 논의를 통해서 뭔가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자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지난해에 이제 드론 제전을 실행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하면서 드론과 또 로봇을 같이 함께 이제 드론과 로봇. 네, 그 전시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그 가을철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흥부제를 하게 됩니다. 흥부 예. 놀부할 때 그 흥부예요. 네, 맞습니다. 그 흥부제를 이제 함께 하고 있고 또 사실 우리 남원에는 갖고 있는 것이 광안루를 가지고 있는데 광안루의 낮의 모습보다는 더 밤의 모습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야행.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드론 제전 로봇과 함께 그리고 이제 흥부제 그리고 이제 문화재 야행 예, 그렇게 이제 묶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시장 얘기를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은 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전통과 네, 첨단 미래, 첨단. 네, 요 두 개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거죠. 융합하는 도시가 남원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남원하면 또 하나 이제 제가 인상 깊은 게 이제 국악의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작년 추석 때 제가 청와대에서 남원시립 어린이 국악단 공연을 봐갖고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네. 안숙선, 네. 김미나 명창 이런 네. 분들이 뭐 헌신적으로 하는. 앞으로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죠? 당연하죠. 우리 남원이 이제 판소리 5마당 중에서 동편제 2마당을 가지고 있고 국악의 전통은 계속 저는 개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기성세대가 아닌 청소년 세대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또는 그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번에 예술단을 창단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국악단 시립 합창단 이외에 청소년 쪽에 이제 농악단, 국악단, 소년소녀 합창단을 만들어서 네. 그 학생들에게 해외 그 공연도 시켜주고 있고 그 기회를 좀 더 확장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래를 더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미래 세대에게는 자극과 환경 조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제를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안전하게 축제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난번에 이제 네. 서울 이태원에서 맞습니다. 할로윈 축제 때도 이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갖고 맞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안전한 축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행사를 추진하되 행사 단위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고 특히 인파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4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제 그런 그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고 사전 점검하고 사후 안전관리 철저히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관계기관들이거든요. 뭐 전기안전, 소방안전, 또 치안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경찰안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행정에 있는 공직자들도 그렇죠. 그야말로 이게 밤이고 낮이고 이게 안전봉을 들고 서 있는 모습들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특히 우리 남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전한 남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든 행사를 하지만 안전만큼은 항상 24시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요. 네, 지금 시장께서 네, 소방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서 더욱더 안전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드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소방학 박사
시장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의무는 지역 경제를 살려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을 하면서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재난 취약계층에 관련돼 있는 그 이 사회적 시스템을 이제 궁금해했었던 거고 사실 이제 재난에 관련돼 있는 가장 헌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 취약계층에 관련돼 있는 법률이나 법 조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그 사실 논문도 재난 취약계층에 관련돼 있는 뭐 어르신들 또 외국인들 그래서 뭐 IPTV도 그 아이디어가 맞습니다. 나온 네. 거군요. 네. 아,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하나씩 안전에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네. 우리 저 소방관들한테도 이제 관심 많은데 많죠. 소방심신 수련원 네. 이거를 이제 남원에 유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지금 소방직 공직자분들이 그 6만 8천 분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소방심신수련 그분들이 굉장히 하드한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화재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또는 그 환경에 힐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순심수련원인데 네. 강릉밖에 지금 현재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소방청에서는 이제 그 권역별로 지금 현재 심신수련원을 그렇게 소방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정말 트라우마도 고생하죠. 많고 그런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그 생명을 가장 일선에서 그 보호하시는 분들 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심신수련원을 지금 이제 권역별로 지금 소방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원이 지금 지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리산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 예술에 관련돼 있는 테마를 지금 제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 자원에서 힐링하고 또 지리산도 둘러보면서 백두대간도 걸어보고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힐링이나 치유에 관련돼 있는 그 생태 자원,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의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소방심신수련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경찰학교도 유치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중앙경찰학교가 충주에 있지 않습니까? 충주에 있는데 네. 2,500명의 학생 중에서 지금 증원해가지고 3,600명 학생으로 늘리고 교육기관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면서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47군데 지자체 중에서 3군데가 합축이 됐는데 본선에서 아산하고 예산하고 저희 남원시가 지금 현재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 예산, 남원 요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제2경찰학교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3대 1이네요, 경쟁률이. 현재 남원의 입지 조건이 영원함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교롭게도 2차 본선에 올라간 데가 그 영원함 중심지는 남원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부지의 규모가 100만 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한데 그럼 남원에 있습니까? 있죠. 160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바로 밑에 기반 시설 다 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유리한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 정상 끝이 지금 이제 지리산 바래봉이고 그 밑이 이제 전 그 가축 유전자원 부지인데 아마 신속히 개발할 수 있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특히 이제 영원함 중심지다 보니까 교통 접근권도 KTX도 다니고 있고 고속도로도 두 군데나 두 곳이나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저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예요? 네. 시에서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일부분인데 그건 기반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부담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이동할 때에 따르는 그 운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망도 좋고. 예, 저희가 이제 지원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언제 발표합니까? 아마 지금 경찰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 중에 이제 현역 시사 하실 것 같고 10월 말 정도 되면은 11월 초 정도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이게 보면요.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농림부 장관한테도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지방 소멸, 네. 심지어는 소멸이라는 말 이거 쓰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거 좀 너무 좀
혐오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 소멸 위기인데 남원도 마찬가지죠. 심각하죠. 이제 소멸보다는 이제 초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인구 감소가 극심하게 드러나는 거죠. 갑자기. 근데 이제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주 인구가 많이 지역에 내려와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주 인구가 지역 내에서 살기 위해서는 정주 환경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산을 해야 될 네, 거고 네. 보육하고 교육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건데 지역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환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 이제 그 환경들을 맞춰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결국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가 순환돼야 되는 건데 지역 경제가 순환되기 위해서는 정주 인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활 인구를 지금 현재 유치를 우리 인구가 지금 7만 6천 정도 되는데 40만 명 생활 인구를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 오셔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담은 한 달 살기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서 네. 자꾸 이제 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글로컬 대학이 들어오게 되면은 젊은 학생들도 들어오게 될 거고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젊은 청년들도 들어오고 경찰학교. 경찰학교도 들어오면은 유동 인구가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 지역 경제가 돌아가면 지역 내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일단은 다들 이제 지역 소멸을 염려하시는데 건전한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이 아니라 건전한 인구 감소가 좀 맞다고 보거든요. 건전한 인구 감소. 그렇죠. 결국 고령화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60년대 차선에 있는 분들이 그 순서가 됐을 때 이제 상황이 전개될 텐데 어찌됐든 저출산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일자리와 정주 환경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요. 네. 이 프로그램 보시는 전국 시청자분들께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남원 시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자산도 많이 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 특히 우리 1,500여 공직자분들이 혁신하고 쇄신을 해서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남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여건 좋은 그런 남원으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남원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